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선배예요. 그러니까 14회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서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류, 문화융성,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나이. 여러분들 우리는 광주에 살고 있잖아요. 광주라는 도시에 대해서 저는 자긍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광주라는 곳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를 제가 지금 있는 문화라는 그런 요소들과 함께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안에서는 문화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4가지 이야기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한류. 요새 뭐 강남스타일 여러 가지 한류의 인기들이 되게 높은데, 그 한류가 어떻게 약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아마 여러분이 귀를 방송이라든지 신문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유심히 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단어들이 방송에서 나오는지. 문화융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무원으로서 제가 어떻게 공무원이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고, 네 번째는 이러한 문화융성의 시대에 광주에서 살고 있고 광주에서 살아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대장금 다 보셨나요? 그리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다 들으셨나요? 혹시 피에타를 보셨나요? 이게 지금 한류가 어느 정도 각광을 받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제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보면 이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앞에 있는 사람 한번 읽어볼래요? 코리아, 그 다음에 무슨 뜻이죠? Impossible country. 그러면 불가능의 나라. 한국은 불가능의 나라. 이게 영국의 언론인이 쓴 한국에 대한 책이거든요. 이 사람이 한국을 와서 보고 우리 2000 월드컵 때 와서 보고, 한국을 보고 나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잘 알아요. 근데 이 책 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의 문화가 이토록 각광받는 거는 한국의 문화 속에 들어있는 흥, 그리고 한이라는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서 이러한 세계인들에게 각광받는 한류 콘텐츠들이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융성이라는 겁니다. 이 문화융성이라는 단어는 김구 선생님께서 문화의 힘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것과 저는 일맥상통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문화융성이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세계는 산업경제 시대에서 지식경제 시대로 넘어가고 창조경제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장이 부를 가져다 주는 시대에서 인터넷이 부를 가져다 주는 시대로 넘어왔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상상력과 창조력이 부를 가져다 주는 창조경제의 시대에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피터 드러커라든지 제레미 리프킨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미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꿈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무원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고등학교 때는 그때 당시에 글을 쓰거나, 그래서 기자라는 직업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자가 아니면 여기 역사학을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당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준비를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죠. 요새 공무원 시험이 되게 대수들이 되게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먼저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시험도 있고 7급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시험도 있고, 저처럼 5급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이제 행정고시라는 게 있고, 또 판사라든지 법조계 쪽에 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법고시도 있고, 그다음에 입법고시는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을 뽑는 입법고시도 있고 외무고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과목들은 국사, 영어, 이런 건데, 최근에 채용이라는 게 있어서 로스쿨이라든지 이런 데를 졸업하신 분들이 공무원으로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에는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오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다변화되고 다양화돼 가지고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시험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시험 보지 않고 해당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능력들을 갖추신 전문가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가 앞으로는 아주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과학자가 공무원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의사로 일을 하시다가 공무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자로 일을 하다가 공무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너무나도 다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공무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식의 공무원이 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앞으로 되게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그러니까 직업을 여러 번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출판사 편집자도 했다가 대학원생도 했다가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된 거죠. 공무원이 됐는데 2002년도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2003년도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갔던 부처가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이라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민정수석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몇 년 동안은 이제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높으신 분들을 많이 뵀어요. 그러니까 제가 4년 또 5년 정도 국무총리실에 있으면서 고건총리님도 모셨고, 이해찬, 한덕수, 한명숙 총리, 이런 분들을 옆에서 가까이 모시면서 저렇게 뭔가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네 번째 대목인데, 이런 문화의 시대에 광주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15년도에 광주도청, 1980년도 광주도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그 자리에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이 만들어지는데 되게 역사적인 거예요. 80년 광주 시민들이
싸웠던 그런 장소에 이런 문화적인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한 차원 승화된다는 느낌들을 갖잖아요. 광주 시민들이 그 피 흘려 일본의 민주주의의 역사가 문화를 통해서 한 차원 승화된다는 건데 그 안에 5개 공간들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예술의 전당, 서울에는 예술의 전당보다 훨씬 커요. 보면 아시아 문화정보원도 있고 어린이 문화원도 있고 민주평화교류원도 있고 아시아 예술극장도 있고 문화창조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15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개관을 하게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거 이제 아시아의 허브를 꿈꾸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공간을 진짜 아름답게 가꾸려면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들한테 그리고 여기 송원여고에 다니는 여러 후배님들의 사명은 이 공간들을 광주만에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만들어서 그 5.18의 정신을 이 공간 속에 더욱더 좀 드높였으면 하는 마음을 제가 선배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로 다시 돌아가자면 김구 선생님께서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셨고 그리고 한국은 60년이라는 단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류도 약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다니엘 튜더라는 이 사람의 외침이 저는 하나의 되게 저희한테 주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확고한 목적의식과 치열한 노력을 통해 식민지였던 한 나라에서 출발해 전쟁과 굶주림을 극복하고 발전되고 안정된 민주국가를 만들어내는 한국인이라면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자고 하지 않고 더 이상 경쟁하지 말고 이제 소파에 편히 앉아 한 잔의 샴페인을 맛볼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자가 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열심히 성공하는 게 반드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기적을 이루었지만 성공하였지만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이야기는 문화로 행복하실 수 있는 삶을 선택하시고 그걸 연습하시고 그걸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25년 전에 이제 송원여고를 다녔고, 그리고 그동안 학교에 되게 오고 싶었던 생각도 많았는데 기회를 못 잡았었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그리고 교감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가 후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25년 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거를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메일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적어드렸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뭔가 문화에 대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던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선배로서 여러분들과 충분히 만나서 대화하고 맛있는 팥빙수를 하나 사드릴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은 되기 때문에
꼭 연락하세요. 제가 25년 동안 학교를 찾아보지 못한 그런 죄송함을 여러분에 대한 팥빙수 하나로 털어버리고자 하니까 서로 올라오실 때 꼭 연락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신 정은영 서기관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